좋습니다. 노희영의 방정식. 자, 이단은 직방을 펴보세요. 연습 문제를 푸시면 되니까 어디 보자. 여기가 44쪽인가? 맞네. 44쪽입니다. 나는 강사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이 개념 원리랑 알유전 같은 소위 말하는 이 뭐라 그러지? 개념서라 그러죠? 이거를 난 써본 적이 없다. 끽해봐야 수학의 바이블, 뭐 수학의 정석은 써봤다. 근데 개념 원리, 뭐 알고리즘 안 써봤어. 수업 스타일이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막, 자, 그럼 몇 페이지를 보십시오. 한 다음에 여기에 써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고 개념이 어떤 개념이 들어가고 막 설명해 주잖아요. 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이제 자이 스토리, 마플, 센 이런 거 바로 풀었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업을 그냥 입으로 털었음. 개념 같은 거 모른다 그러면은 책 안 봄. 말로만 쫙. 이 개념 원리를 저는 이제 학생 때 풀고 강의할 때는 이 책을 처음 써보는데 나쁘지 않아요. 44, 45쪽이랑 46쪽까지 이제 여기 각 단원별로 연습 문제 있는데 난이도 적당한 것 같아. 이 정도면. 근데 좀 쉽다? 조금 이제 난이도는 좀 쉽다? 대단히 어려운 건 없네. 이런 느낌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을 이제 보게 된다 그러면 제 예상인데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 겁니다. 얘보다는 어렵게. 아마 1번부터 한 13번, 14번까지는 2번처럼 간단하게 나오고 그 뒤로는 조금 어렵게 나오고. 아이고. 야, 신장고도 내가 문항 분석 해봤걸랑? 너희는 프린트 이런 거 없는 대신에 대부분 교과서더라. 교과서가 대부분이다. 90%쯤 나오더라. 90 교과서에서.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문제 정도 교과서에 없는 거를 내더라. 근데 그거에 난이도가 좀 있는 걸로 골라냈어. 보통은요. 너무 어렵지는 않고 한 중에서 중상. 근데 실수 나오기 쉬운 거 위주로 좀 빼더라고. 심장고는 그냥 뭐 평이한 느낌입니다. 풍산도 있잖아요. 학교 프린트랑 그런 거 아예 안 주고 너네 학교 프린트 그런 거 없이 그냥 생으로 그냥 너네 학교 시험지 갖다 주고 풀라고 그러면 쉬운 시험지는 아니야. 까다로운 문제가 그래도 한 대여섯 개 섞여 있으니까. 근데 프린트 있는 것들이라 다행인 것이 그냥. 자, 44쪽. 뭐가자. 스텝 1부터 쭉 읽어봅시다. 제가 아까 앞서 X축과 이루는 각도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44쪽 펴보시면 지금 보자마자 첫 번째 문제 바로 이제 X축과의 각도가 몇 도? 30도. 바로 튀어나옴, 그지? 아까 내가 30도 빼고 다 설명했는데 하필 30이 나와버렸네. X축과의 기울기가 30인데 양의 방향이라 그러면 오른쪽이에요. 여기. 이렇게 생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라고 적혀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설명한 거랑 똑같이 들어가면 돼. 삼각비야, 삼각비. 그 중에서 누구 얘기하는 거임? 으차. 사인 30, 코사인 30, 얘네 30도. 아까 60도짜리 삼각형 옆으로 뉘어놓은 겁니다. 1대, 2대, 루트 3짜리라서 기울기는 여기서 바로 그냥 구해놓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유리화요? 유리화는 나중에 답 쓸 때 한번 하시면 돼요. 대부분 유리화 안 하고 문제 풀 때 약분이 되거나 뭐 이런저런 쉽게 풀 수 있는 법도 있더라. 그래서 이것만 그냥 얘기를 하면 됐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전문 용어 써 있다. 생각해 봅시다. 한번 볼래? 직선이 X축의 양방향을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세타라고 해요. 세타. 얘는 세타이다. 그러면 이제 그 기울기는 곧 뭐와 같다 보니까 탄젠트 세타라고 적혀 있어. 탄젠트가 뭐였지?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여서 이렇게 흘러가는 두 길이의 비입니다. 밑변분의 높이. 이게 탄젠트. 그래서 이렇게 썼었지, 옛날에. 삼각비 배울 때. 탄젠트. 그지? 그래서 저게 기울기와 같다. 이것도 이제 여기서는 그냥 말이 되네 하고 넘어가는 느낌이고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사실 여기가 아니라 저 뒤쪽에 무조건 시마까지 가시면 많이 나와요. 지금은 그냥 뭐 그렇구나 정도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아래쪽은 딱히 뭐가 없다. 우리가 블루에서도 해봤던 문제가 많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볼 만한 문제들이고, 스텝 2로 바로 갑니다. 여기 오른쪽 45페이지. 이제 조금 그럴싸한 게 나오나? 마찬가지야. 교육청 기출이라고 적혀있는 문제 보이시죠? 교육청 기출은 이렇게 텍스트만 던져주고 풀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상황을요, 그림으로 좀 던져주는 대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배웠던 거를 옛날에 배웠던 것도 괜찮으니까 좀 섞어서 풀어보시는 게 많이 나와. 근데 얘는 뭐 할만하다. 읽어보세요, 지금. CBD의 넓이를 구하세요. 읽어봤어? 예. 여러분 CBD의 좌표를 싹 다 구할 줄 알잖아요. 아까 보니까 연립해서 교점 잘 찾더만, 그지? 그래서 얘는 교육청 기출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좌표 구해서 넓이 찾으면 끝. 근데 답이 분수네. 너무하다 정말. 깔끔하게 좀 주지. 자, 좀 더 그럴싸해 보이는 문제로 가봅시다. 90번. 오른쪽 그림처럼 정사각형이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때 BD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BD의 방정식. 그럼 B 좌표랑 D 좌표 알면 끝나네. B 좌표는 나와 있네. 2컴마요. D만 구하면 돼. D 어떻게 구하냐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죠. 있는데 여러분 암산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D 좌표. 어떻게? 지금 내 책이 교사용 책인데 여러분 책에 혹시 D에서 왼쪽으로 선 그어져 있나요? D에서 왼쪽으로 선 안 그어져 있구나. 이제 그 교사용이라 그려져 있는 거구나. 이게 네, 맞습니다. 언제 이제 이걸 배웠냐? 어디 보자. 바스카라인가? 피타고라스 증명할 때 바스카라의 증명법 해가지고 왜 요 내부에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어서 무슨 뭐 정사각형 이렇게 만들고 막 이런 거 기억나요? 못생겼다. 이 안쪽에 막 좀 그려가지고 넓이 가지고 피타고라스 증명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근데 뭐 그걸 우리가 할 건 아니고 요 도형 그대로 따오면 돼. 여기에서 이 삼각형 4개가 사이드에 모두 합동이 되도록 증명을 하거든요. 요것도 그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똑같이 이만큼이 1, 이만큼이 2라고 적혀있고 이 길이가 이쪽 길이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있지? 얘가 얘랑 합동입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합동 조건은 90도, 빗변 길이 똑같고, 마지막으로 각도 이제 얘기 좀 끝납니다. 각도, 여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랑 X라고 하죠. 동그리 X는 90도입니다. 따라서 이쪽이 동그라미예요. 이렇게. 왜? 여기 90이니까. 동그리 X 90, 180 나와야 하므로 저 위에 있는 삼각형도 직각의 빗변의 각도가 똑같은 합동입니다. 따라서 여기 1, 여기 2. 그래서 이제 D 좌표가 한 번에 나오는 구성이더라. 얘가 이제 제일 쉽겠죠. 자, 뭐야. 여기 오른쪽 생각해 봅시다에 힌트가 다 적혀 있네요. 호호. 이 녀석들 다 스포해 놓네. 이거 풀 때는 웬만하면 오른쪽을 좀 안 보고 푸세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못 풀면 그때 오른쪽 보고 힌트 받으란 얘기네. 92번 우리 책에 있는 거로 넘어갑니다. 패스. 46쪽으로 가요. 93번 문제 나올 때마다 물어보더라. 항등식이라고.
내가 이거 저번에 우리 블루에서 보여준 적은 있어요. 그죠? 원래는 A랑 B 사이의 관계식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B가 누구냐, 뭐 이렇게 생긴 애다 해서 이거 대입한 다음에, 오른쪽에 대입한 다음에 항등식 마냥 이제 풀어제끼는 문제예요. A, B의 값에 관계가 없으므로. 내가 뭐 식을 다 써주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저기는 오른쪽 식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임. B가 들어간 식이 하나 있고 B가 없는 식이 하나 있고 상수항이죠. B의 1차식, B의 2차식, 그리고 우변 0 한 상태로 A, B의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은 둘 다 0이요 하고 이제 끝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구성이었어, 항등식. 그죠? 이렇게 알려주면 애들이 항상 까먹어. 뭐였지?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도 알려드리고 갑니다. 요 직선 위에 어떤 점이든 전부 다 A, B가 될 수 있어요. 그죠? A, B가 얼마든 상관은 없다고요. 여기 위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이렇게 놓고 한 건데, 대입해서 한 건데,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좌표 그냥 찝어내도 돼. 여기서 뭐 예를 들면은 1,-1 지나가죠. 이렇게 하나 뽑고요. 또 2,1도 지나간다. 이렇게 두 개만 뽑아도 충분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여기 오른쪽에 직선을 집어넣어 버리면 됨. 1번 집어넣으면 오른쪽 직선 집어넣고요. A 자리에 1, B 자리에 -1 넣으면 얘가 지나가는 점 중에 답이 있다가 되고, 두 번째 점 2,1이죠? 2,1도 오른쪽 식에 집어넣어서 2,1 이렇게 되네. 얘가 지나가는 점 중에도 우리가 찾는 좌표가 있다. 이렇게 아무 점이나 뽑아서 얘가 지나가는 점, 얘가 지나가는 점, 공통으로 지나가는 점, 답이요 하시면 끝나. 연립해서 교점 구하면 답임. 이렇게요. 똑같은 항등식 문제인데 왼쪽은 우리 아까 했던 건 뭐야? 개수비교법이에요. A, B에 관계없다고 했으니까 B가 들어간 항과 B가 없는 항 맞춰서 다 0이다. 개수비교법. 두 번째 풀이는 뭐야? 얘는 야매가 아니야. 여러분 배운 거야. 수치대입법이야. A, B 자리에 적절한 수를 다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넣은 식 가지고 연립함. 둘 다 가능함. 풀다가 막히면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특히 항등식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누가 편한지 그때그때 막 다 갈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더 좋아해서 얘로 많이 풀었고요. 근데 이제 수업질을 하다 보니까 왼쪽이 더 뭐라 그러지? 범용성이 좋더라. 계산이 깔끔한 것도 왼쪽이 보통은 더 깔끔하고. 근데 쉬운 건 오른쪽이라서 둘 다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 94번도 블루에서 했던 문제라 넘어가고요. 저 실력업에 뭐냐 이거? 어려워 보인다. 95, 96, 97. 어려워 보이네. 한번 보자. 95가 제일 어려워 보이는데. 0,0, 4,0, 4,6, 0,6이 있습니다. 이때 D랑 E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선을 예쁘게 그었다. 십자 모양으로 그었다. 그랬더니 뭐래? OAEF는 OAEF 아래쪽 사각형은 BCFD보다 4만큼 크고 진짜? 와 OD와 CE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6분의 15이다. 어렵네. 쉬운 문제 아니네. 이때 CE의 방정식을 구하라. 확실히 어렵네. 얘는 쉽지 않다. 고민 좀 해보자. 어디 보자. D점이랑 E점을 문자로 잡고 직방을 찾아서 연립하고 막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넓이를 줬지. OAEF의 넓이는 BCFD보다 4만큼 크다고? 4? 기울기에 곱을 준 게 조금 크리티컬하네. 기울기의 곱. 확실히 도형을 가지고 잘 섞어야 쉽겠다. 좌표로 잡고 푸는 걸 상상해봤는데 굉장히 뒤럽네요. 그래서 도형의 특징을 가지고 푸는 게 맞겠는데? 얘는? 확실히 얘가 어렵다. 앞에 있던 문제들과는 궤를 달리하네. 그래? 사각형부터 한번 분해해보자.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고, 아래쪽의 사각형은 위에 있는 사각형보다 4만큼 큽니다. 얘가 S면 얘가 S 플러스 4입니다. 이런 구성을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6분 15다. 기울기의 곱. 기울기의 곱이랑 D의 길이를 알아내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저쪽이랑 비교해서 4가 더 큼이에요. 4가 더 큼. 그러면 얘랑 밑변이라고 잡고 넓이를 빼면 똑같으니까 사라지고 4가 차이가 나. 까다로운데? 자,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는 두 삼각형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O, A, D 삼각형 하나 있고 그 다음에 C, B, E 삼각형이 하나 있죠. 이 두 놈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OAD 삼각형 OAD는 내가 넓이를 한번 재볼 건데 어떻게 잴 거냐면 이게 밑변이 됩니다. 얘를 높이라고 칠 거예요. 이렇게 밑변 높이로 칠 거고 AD 곱하기 OA는 나와 있죠. 이거 2인가요? 4네요. 여기 전체는 6이고 써놔야지. 4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CBF 겹치는 부분에 있는 두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일단 식으로 바꿔놓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B 높이 똑같고 2분의 1까지 할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OAD가 저기 이제 노란색으로 써놓은 두 놈의 합이니까 SA하고 4하고요. CBF는 S 하나 4 하나 A군요. A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라고 잡아놓은 넓이를 구하겠다가 아니라 이거를 내가 지금부터 없애겠다가 사실 목표임. 그래서 빼면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4만 남아. 그죠? 이쪽도 이거 2고 이거 2니까
2 한 다음에 AD 마이너스 B2가 남겠다. 그러면 둘의 차가 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정배야. 좌표로 잡고 갈 게 아니면 이게 맞아. A, D, B, E. 차가 2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해서 저기 마지막 힌트 하나 더 있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6분의 15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식으로 좀 바꿔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누구지? C2의 방정식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유도리 있게 AD와 BE 이 지금 둘의 차를 내가 지금 적어 놓은 거지. 쟤네를 가지고 문자로 좀 바꾸면 기울기 잴 수 있거든요, 이제부터.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누구의 기울기를 잴 거냐면 C2라고 하는 친구 기울기 잴 겁니다. C2를 잴 거니까 B에서 E까지의 길이 얘를 우리가 문자로 잡죠. 우리가 좋아하는 문자 뭐 K가 무난하지. 얘를 K로 잡자. 이렇게. 그러면 AD라고 하는 친구는 얼마인지 K를 상에 쓸 수가 있어요. 2 나오려면 얘는 K 하나, 2 하나가 있으면 돼. 빼서 2 나오잖아. 맞지? 요 길이가 K 플러스 2. 이 두 개만 있으면 내가 지금부터 뭐 할 수 있다? 기울기 K로 쓸 수가 있다. 좀 문제가 그림이 더러워졌으니까 이거 오른쪽에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정보들을 정리를 좀 할게요. 얘부터 얘는 0,0에서부터 여기 보면은 4, K 플러스 2를 향해 올라가는 직선입니다가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있는 C2는 이렇게 생긴 애는 여기가 0,6이지? 0,6에서부터 요점 4, 하고 6에서 K만큼 뺐으니까 6-K 얘를 지나가는 직선이에요가 될 거예요. 기울기 잴 수 있죠, 이제. 하얀색 기울기는 4분의 K 플러스 2. 노란색 기울기 4에서 0 빼고 6-K에서 6을 빼면 노란색 기울기 됐지. 하얀색과 노란색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6이었나요? 마이너스 16분의 15 해서 K를 찾을 수가 있지 않겠냐. 얼마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없애고 3, 5, 15니까 K가 3이면 되겠네. K는 3. K 나왔으면 답도 나왔다. 끝. 아우 힘들어. 쉽지 않네 이 문제. 옛날에 봤는데 이거 까다롭다. 뭐 기울기의 곱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 쓰는 거는 주어진 힌트 가만 쓰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얘가 문제죠. 얘가 그죠? 이 두 삼각형을 뺐을 때 차가 S 혹은 A에 상관없이 상수로 나온다는 거. 그치. 저거를 할 수 있어야 사실 풀 수 있더라. 어려운 문제였네요. 이런 게 있었다. 96번은 뭐야? 원점을 제한 두 직선이 직선과 삼각형을 3등분할 때 얘는 쉽네. 얘는 그렇다 치고 A, B, C가 있다.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얘도 쉽네. 95만 어렵네. 95만 어려워.
96, 97 우리가 했던 문제예요. 블루에서 96 3등분점 찾았었고, 이번에는 분수 나와서 좀 더 보기 싫긴 한데, 그래도 풀 수 있어. 3등분점. 97도 마찬가지. 우리 그림 그려서 안 만나게 긋는 거 해봤어. 다 해봤네. 여기만 95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요거 힌트가 오른쪽에 이대로 적혀있나? OAD는 OAEF 더하기 DEF는 BCFD 플러스 4임 더하기 DEF임. 맞네. 나랑 같은 얘기인데 지금 이 친구는 좀 더 도형별로 세분화해서 써놨네요. 오른쪽에 힌트 보니까 생각해봅시다. 나랑 똑같은 얘기 써놓은 거야. 저거. 표현만 다른 거야. 저는 여기서 그냥 한 번에 식을 맞는 거고, 얘는 하나하나 이제 도형들 분석해서 그걸로 이제 연립했네. 오케이. 한번 나중에 연습해 보세요. 넘어감. 그래서 또 열심히 넘겨보면 54쪽이 마지막인가? 또 있네. 54쪽. 스텝 1에서 주의해서 볼 만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문제 없음. 스텝 2에서 볼 만한 거 2,0을 제한 직선과 y축의 수직에서 만날 때, 또 수순의 발을 h라고 할 때 좌표를 구하세요. 또 117번 A, B의 수직 이등분선일 때 필요 없고, 18번, 19번도 직각이랑 이루어질 때 문제 없는데? 혹시 여기 풀어오신 분 있나요? 숙제로? 있을 리가 없지, 그지? 119번까지는 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만나봤던 문제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좀 처음 보는데 싶은 거 뽑으라 그러면 116번 정도? 그리고 처음 본 건 아닌데 계산할 때 좀 까다롭다 싶은 건 115번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여러분들이 못 풀 것 같지는 않아요. 핵심 6만 한번 볼까? 얘기 나온 김에. 1,4에서 직선에 내린 수순의 발을 h라고 합시다.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뭐 이런 느낌이겠죠. y는 x 빼기 3. 그리고 어딘가에 1,4가 있음. 직선으로 수순의 발을 그었음. 쭉. 그래서 만나는 여기 좌표는 몇 컴마 몇임? 하고 물어보네요. 거리만 구하는 거면 솔직히 공식 쓰면 한 방에 나와. 거리 공식으로, 그지? 근데 좌표를 구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귀찮더라도 뭐 해줘야 돼? 사실 요거 정배로 풀려면은 노란색 직방 이렇게 찾아야 돼. 이렇게 가는 거 찾아야 돼. 얘랑 수직이니까 y는 마이너스 x로 시작할 거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1,4 지나가야 되니까 대입해서 절편까지 맞춰주고, 이렇게 직방 다 찾고 나면 뭐해? 연립하면 답이요가 돼. 맞죠? 연립하면 답이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그러면 다른 방법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정배인데, 자,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사실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굳이 안 따라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 취향 풀이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나중에 수능 모의고사 풀 때는 이게 은근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거리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거리잼. 뭐가 가능하냐면,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3칸 올리고 얘도 3칸을 올려서 모양을 좀 더 단순하게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얘 3칸 올리면 절편이 마3이었어, y절편이. 근데 3칸 올리면 0,0을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y는 x. 그 다음에 1,4도 3칸 올리면 1,7로 갈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정도로 단순해지진 않네요. 굳이 이렇게 안 푸는 게 낫겠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좌표를 구하세요가 됩니다.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풀기도 가능한데 사실 나는 이걸 예상한 게 아니야. 여기서 삼각비로 풀라고 했거든 원래는요.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좀 별로인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말은.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이고 기울기 1이라서 45도야. 말 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내가 수직선 내렸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쪽 45도와 이쪽 45도가 동의각입니다. 각도가 똑같아요. 이등변. 이런 느낌으로 가서 이 친구의 특징을 사용해서 이제 풀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별로 굳이 약간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됐어. 하려면 할 수 있어. 여기 뭐 1,1이니까. 거리가 6 나오고 이런 식으로 길이 재가지고 뭐 여기 특징을 쓴다거나 뭐 할 수는 있겠는데 별로요. 딱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였으면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긋습니다. 6을 반으로 잘라서 3, 이쪽도 3 이런 식으로 여기는 4, 3 올라가면 되니까 4,4 이렇게 했겠지. 4,4? 맞지. 구한 다음에 다시 밑으로 전체적으로 3칸씩 내리면 답이에요. 4,4를 밑으로 3칸 내리면 실제로 요점 나옵니다. 가능해. 근데 일단 설명은 했는데 괜히 했나 싶네. 너무 어렵게 푼 것 같아. 그지? 아깝게 더 단순하긴 합니다. 뭐 어때? 다음으로 넘어감. 아따 120번과 121번이 존재하는데 넓이 대변의 근 수선의 교점의 좌표. 121번은 수심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삼각형의 5대 중심점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내심, 외심, 무게중심 3개 배우는데 수심과 방심이 있어. 수심과 방심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금 쓸 일이 없네. 그지? 아예 안 배웁니다. 옛날 예적엔 다 배웠다고 하는데 내가 학생 때도 안 배웠음. 수심? 이거 120번 수심 문제인데 나 때도 안 배웠음. 말 그대로 수선 다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그걸로 교점 찾는 문제라서 노가다 문제라서 얘는 지워도 괜찮아요. 현재로서는 풀 필요가 없습니다. 수심의 특징을 우리가 아는 것도 아니고 지우시고 쓸 데도 없습니다. 120번만 한번 해볼까요? 교육청 기출 2차 함수가 있습니다. 1,1에서 접선을 L1 그 다음에 얘랑 수직에 있는 놈을 L2 왼쪽에서 만나는 교점을 R 그리고 두 직선의 교점이 Q 넓이 구하세요. 건우야 미분해봐. 이거 알면 너무 쉬운데 특히 접선 찾는 문제는 미분이 왔답니다. 얘처럼 접선 찾는 문제는요 얘만 알면 진짜 완벽한데 이걸 내가 저번에 한두 번 보여주긴 했었어. 기억나? 미분이 뭔지 여러분들이 몰라. 그죠? 미분이 뭔데? 근데 하는 방법은 내가 쉽다 그랬어. 뉴턴이 정리해놓은 미분 공식은 얘입니다. 이 위에 점 뭐냐고요? 이거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y 프라임이라고 했고요. 만드는 방법은 요놈 앞으로 빼면 돼요. 계수 쪽으로. 그리고 2제곱이었던 거 차수 내리면 끝. 이게 미분하는 방법이야.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뭐 이런 애들가 있어. 배운 적도 없어. 3차 함수입니다. 배운 적도 없어요. 그죠? 근데 미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 쉽지. 그냥 y 프라임 한 다음에 미분했다. 그리고 지수 앞으로 빼면 됩니다. 3분의 3 사라지고 차수는 한 칸만 내리면 돼요. 끝. 얘도 앞으로 빼면 4 하고 x 차수 내리면 끝. 끝이야 이게. 미분한 거야. 이러니까 대수 배우다가
수포자가 된 사람들이 미분 배울 때 돌아오는 거야. 뭐야, 이거 외우면 끝나요? 네, 끝납니다. 이거 하나로 한 대략 2단원 정도를 날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 쓰냐고요? 얘 접선 찾을 때 쓰는 거야. 미분을 해서 나온 식 도함수라고 합니다. 이름은 뭐 당장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얘기만 하고 넘어가. 미분에서 나온 함수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를 찾을 때 씁니다. 그래서 여기 1,1에서의 접선이라고 적혀 있죠. x가 얼마예요? 1,1의 x값이 얼마예요? 1입니다. 그렇죠? 1 넣으면 기울기 나와요. 기울기 2야 이렇게. 이것만 알면 사실 진짜 쉬운데 이걸 몰라 우리는. 안 배웠어. 어떡해요? 뭘 어떡해. 여러분들이 맨날 하던 그거 해야지. 얘랑 L1이라고 할게요. 얘가 L1이죠? L1. 교점이 몇 개임? 하나임. 연립해서 교점이 하나니까 요거 중근 나옵니다. 교점 하나밖에 안 나올 거니까 판별식은 0.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옛날에 막 접선 구했어요. 기억나? 공수 1에서 했었어. 끝난 게 아니야. 이 자식 모두 지나가? 1,1도 지나간다. 그지? 그러니까 1,1 또 집어넣어서 두 번째 힌트 만들어. 네, 이렇게 해서 연립한 다음에 A, B를 구하는 과정. 아주 끔찍하죠. 그러면 실제로 연립을 한번 해보시면 A는 마이너스 2, 이거 2구나. B가 마이너스 1. 아이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L1의 방정식을 찾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미분 알려주고 싶다. 응? 나 미분 진짜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너무 쉽게 설명해서 면접에 떨어져 버림. 미분 설명하는데 잘못된 예시를 들었다고 나를 쫓아냈어. 복수할 것이다. 목동 다원학원. 복수할 것이다. 반포 파인만 학원. 복수할 것이다. 여기 녹화 중이지? 네. 조심해야 됩니다. 녹화 중이죠? 조심해야 돼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인생은 모르는 거야, 그지? 어느 갑자기 대표님이 갑자기 부른 다음에, 교수야! 네,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너 다운학원 욕했어? 이러는 갑자기. 야, 거기 원장이 내 친구야? 이러면 끝장나니까. 오씨, 무섭다.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이 뭘 찾았어요? L1 찾은 거예요. L1.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있고, 이렇게 생긴 접선이 하나 있다. L1이라고 했는데, 이 자식은 A가 2였지? 2x. B가 요놈이었지? 마이너스 1입니다. 지금 되게 많은 걸 찾아냈어요. 여기 접선이, 접점이 1,1, 이차함수의 축을 따라서 y축을 쫙 내렸더니 요 만나는 점이 y절편인 마이너스 1인 것도 찾았어. 이름도 있어요. 요 점은 Q야, Q. 요 점은 이름이 P야. 다 나와 있어, 그림에. 확인해 보세요. 뭐만 찾으면 돼? 얘랑 수직인 선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겠지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딱 수직이 나올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1,1 그대로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1,1 집어넣어서 2분의 3인가? 이렇게 맞추면 1,1이죠. 다 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는 요놈 좌표 찾고 연립해야지. 얘랑 이차함수랑 연립해서 좌표 찾고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다 알아냈고, 그죠? 넓이 구할 때는 수직이니까 편해. 밑변 높이요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중간부터는 그냥 계산 노가다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조금 있겠네. 뭐가 없어. 내용이 대단한 거 없어.
참고로 이거 푸실 때 여기 좌표가 여기 교사용은 이게 편해. 내가 계산을 다 안 해도 중간에 뭐가 나올지 써져 있어. 아주 편해. 1,4분의 9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주 편해. 너무 좋아. 됐죠? 어제 헬스장을 갔는데 나 재능을 찾았습니다. 제가 몸이 무거우니까 하체가 세더라고요. 내가 누굴 이제 발로 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굽혔다가 펴는 운동은 굉장히 약한데 이건 되게 약하더라.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걸어 다닐 때 여기 허벅지 근육을 쓰잖아. 야, 남들은 저기 막 여러분 그거 레그 프레스라고 아세요? 의자가 이렇게 있고 앞에 발판이 이렇게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 이렇게 미는 거야. 손은 뭐 내 맘대로 만세해도 괜찮고 뭐 맘대로 하시고 다리를 미는 거거든요, 이렇게. 야, 남들은 막 40, 50kg 놓고 벌벌거리면서 하는데 나는 100kg 놓고도 거뜬하더라. 우와, 나 재능을 찾았어. 내 몸무게가 100이라 그런가? 하나도 안 힘들어. 다른 사람들이 막 건장한 남자야. 요번에는 마른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강곤승과 나의 한 중간쯤 되는 평범한 몸매의 남자야. 그냥 마르지도 않고 뚱뚱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한 60 놓고 이제 한 10번씩 3세트 치더라. 나는 이제 100kg 놓고 이제 15번씩 3번 치니까 왠지 뭔가 뿌듯해졌어.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집에 가서 화장실에 변기에 앉으려는데 다리가 안 굽혀져요. 이러면서 뒤로 쓰러져야 돼, 변기 앉을 때. 이러고 쓰러져야 돼. 잘못하면 끝장나는 거야, 이제. 화장실 급할 때. 괜히 열심히 했어. 적당히 할걸. 내일까지 아프겠다. 여러분도 운동하세요. 응? 여러분도 운동하셔야 돼요. 체력이야. 공부는 체력이야. 특히 여학생들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잖아요. 체력이야. 여러분 저기 비밀이지만 제가 이제 옛날에 대학생 때 사귀었던 사람이 미대생입니다. 미대 출신. 그 친구는 이제 그 미대 애들은 저게 있어. 뭐 체대나 이런 애들보다 좀 이제 몸을 덜 쓰니까 여리여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막상 가잖아? 미대 애들 전투력 장난 아닙니다. 야, 여자애들이 팔뚝이 우와! 뭐 허벅지 근육이 막 있다만 하루 종일 고기 먹고 있어. 걔네들은 마라탕 그런 거 먹지 않아. 무조건 고기야. 체력을 쌓아놔야 되는데 왜요? 자기들은 밤새 그 야작이라고 해요. 야작 맞나? 야간 뭐라 그러죠? 밤에 아무튼 저기 작품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걸 해야 된다고 하루 종일 먹고 있어. 대단하더라. 내가 갔던 데가 어디지? 구경 갔던 데가? 거기 어디냐면 덕성이 아니라 성신여대다. 성신여대. 야, 나는 언덕길 올라가다가 힘들어가지고 쉬고 있는데 애들은 그냥 뻑뻑뻑뻑 올라가는겨. 왜 갔지? 내가? 왜 어디 기억 안 나네? 뭐로 갔었지? 말은 이름은 여대인데 남학생도 많이 다니던데요? 신기하게? 이름만 여대고? 내가 한 3명 봤어. 잠깐 사이에. 신기하더라. 대학원 다니나? 자, 63쪽. 내가 이제 가르쳐서 대학교 간 애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막 경인여대, 뭐 서울여대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대 간 애들이 몇 명 있어. 걔네한테, 야, 너 후배들한테 전해줄 만한 말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꼭 강조하는 게 절대 여대는 가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하대.
절대 여대는 가지 말래. 왜?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대. 하나도 재미가 없대. 캠퍼스 라이프가 즐겁지가 않대. 중요한 거야. 20살 돼서 여러분 캠퍼스 라이프 중요한 거야. 그죠?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진짜 덮어놓고 내가 놀겠다. 맘 놓고 놀 수 있는 시기가 진짜 20대 초반밖에 없는데. 그쵸? 이제 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어쨌건 간에 뭐 즐길 수는 있는데. 만약에 내가 간 학교가 서강대학교야. 서강대학교 아십니까? 경희대. 사이즈 이만해요. 서울대? 서울대 이만하지. 서울대. 더 커, 이거보다. 경희대 이 정도에. 경희대 연못 있어, 이렇게. 무슨 연못 이름 뭐지? 뭐, 연못 있어, 경희대 연못. 서강대학교? 여기에 빠집니다. 요만해요. 연못보다 작아. 그냥 고등학교야, 서강대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5분 걸으면 후문으로 나온다니까? 그런 데 가서 캠퍼스 라이프가 뭐가 있냐, 인생이 재미가 없. 근데 여대는 더 재미없대. 가지 말랜다. 남자애들은 어딜 가나 상관은 없지만 ROTC 그런 걸 하지 말라던데. 뭔지 알아요? ROTC? 학군단인데 대학교 4년 다니면서 군사 훈련을 아침마다 받아. 대학생 신분인데 군대 훈련을 받는 거야. 수업도 이제 군사학 같은 거 배워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군대를 가는 건데, 갈 때 장교로 갑니다. 소위 다이아몬드로 가요. 병사가 아니라. 옛날에는 그렇게 가서 이제 월급이 막 200, 300 받으니까 가서 이제 돈 모아서 제대하고 이래 좋거든요. 병사들을 막 서로 막 괴롭히고 때리고 이런 것도 없고, 장교니까. 근데 지금은 딱히 장점이 없대. 하지 말란다. 나중에 기억이 나면 선택하시고. 63쪽이나 빨리 하고 쉬자고. 스텝 1에서 거리 재는 거 쭉 나오는 거만. 139번 보시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물어보는 게 여기 있네요. 그죠? 간단해 보이지만 노가다가 맞습니다.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X축, Y축에 평행한 느낌으로 그려져 있으면 밑변이랑 높이 재서 바로 그냥 넓이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처럼 139번처럼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너무 싫어. 그러면 뭐 해야 돼? 열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 밑변으로 거리 재서 밑변으로 잡고,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재서 높이로 잡는 게 맞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39번은 살짝 노가다가 맞다. 이등분선도 있고. 이거 연습 다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네. 일단은 스텝 1이니까 조금 넘어갈게요. 스텝 2에서 몇 개 풀고 쉴 거라서. 얘 됐고, 얘 됐고. P가 있고 마름모 사이의 거리 최소값. 딱히 뭐가 없네. 원점으로 거리가 1인 방정식 직선으로. 이거 노가다 엄청 많네. 이거 145번도 노가다죠. 145번도 직선 3개 긋고 교점 다 찾아야 돼요. 그냥 실력 업이나 풀고 쉬자고. 밑에 보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구하시오고, 2차 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최소값이 있고, 삼각형 넓이를 직선이 2등분할 때. 좋아. 6, 7번 합시다. 6, 7번. 6번은 여러분 처음 보는 애일 것 같은데? 왜냐면 삼각형 던져주고 외접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야? 내접원을 찾으라는 내용이에요. 내접원. 외접원이랑 계산 방법 자체가 다르지. 어떻게 찾느냐? 한번 보세요.
내저번을 찾아라.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가지. 이렇게 대충 그러는데 조금 삑사리가 났네. 6,0, 0, -3. 그 다음에 10, -8. 정확한 좌표에 찍은 건 아니에요. 어차피 문제 풀 때 정확한 그림 필요가 없어서. 나는 이 내부에 있는 원의 중심만 찾으면 됩니다. 여기를 P라고 하고 이 친구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일반적으로 X, Y로 잡거나 하죠, 우리가. 내저번을 그려놨는데 내저번의 특징은 봐봐. 외저번이랑 확 달라. 삼각형의 외부에서 접하는 외저번은 중심에서 어디까지가 반지름이냐면 중심에서 꼭지점까지가 반지름이야. 이렇게 세 개. 거리가 모두 같다. 그래서 점까지의 거리를 중심에서 점까지 얘도 점까지의 거리를 재면 이게 외저번의 풀이가 돼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3번 잽니다. 이게 풀이야. 근데 얘는 다르지. 중심에서 꼭지점까지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반지름이야? 변까지가 반지름.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야. 이쪽도 반지름이 변, 이쪽도 변까지. 이 세 개가 같은 거예요. 엄연히 차이가 존재하죠. 지금처럼 내저번의 중심을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다가 큰일 났다. 점과 점의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2번, 3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점, 직선 사이 거리를 3번 찾아야 돼. 그뿐만이 아니지. 직선 세개 방정식 싹 다 정리해서 거리 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1번부터 찾아봐요. 1번. 0,3, 6,0 지나가는 요 1번 직선. 1번 직선은 찾아야 돼.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다 있고 y 절편은 -3 적혀 있네요. 네, 이렇게 1번 직선 찾고 거리 재야 돼. 얘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2번 누구로 할까? 얘를 2번으로 가죠. 2번. 예, 2번. x 증가량 10, y 증가량 -5. 또 분수네. 그 다음에 y 절편은 -3. 2번 직선 찾았다. 3번. 3번은 얘라고 치고 6에서 10으로 4 커졌다. 0에서 -8로 8이 작아졌네. 그 다음 6,0 지나가야 되니까 6,0 지나가야 되니까 요게 맞죠? 그죠? 다 했다. 끝난 게 아니야. 직방으로 바꿔야지. 2배에서 넘기면 됩니다. 2배에서 넘겼다. 얘도 2배에서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다 했다. 얘는 뭐야? 얘는 뭐 그냥 y만 대충 넘기면 되네. 2x y 빼기 12? 다 했다. 이제 뭐 한 거예요? 문제를 풀 준비가 끝난 거예요. 푼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기서 각각 P라는 점까지의 거리를 잽니다. 연립까지 해야 끝남. 세상에. 맙소사. 해보죠, 뭐. 자, 여기서부터 x, y까지의 거리를 재면 루트 5분의 절대값 치고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y 마지막에 상수함. 짠! 요게 1번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 즉 요놈입니다. 두 번째, 여기 2번 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를 또 재죠. 그러면은 제곱하면 5. 야, 너무 끔찍한 거 아니냐? 응?
2번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다 쟀고요. 마지막 3번. 3번에서 P까지의 거리 한 번 더 잽니다. 그러면 뭐 다행히 분모는 싹 다 루트 5네요. 내가 통분을 더 귀찮게 할 것도 없네요. 네. 이렇게 해놓고 요 방정식 한번 풀고 요 방정식 한번 풀고 x, y 구해서 답으로 쓰라는 문제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문제? 응? 양심이 없네. 네, 뭐 여기까지만 하고 실제로 계산하지 마세요. 너무 더럽다. 답을 알려줘? 여기 답은 내가 여기 교사형으로 답은 써 있어. 답이 얘랑 얘래. 이러면 다 이제 방정식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는 것까지만 그냥 암산으로 해서 답만 구하시고 이런 계산을 처음부터 다 하진 마세요. 왜 이런 문제가 평상시에 안 나오는지 아시겠죠? 만날 일이 왜 없는지 아시겠죠? 심하잖아. 뭐. 적당히 해야지. 이게 뭐야? 응? 46번 끝. 47하고 이제 쉬어야겠다. 2차 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루트 5입니다. 얘는 쉬워요. 유명한 문제기도 하고 설명도 2분 내로 끝납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림만 보고 예측해 보시면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네요. x제곱 더하기 3. 그리고 이제 직선 하나가 있습니다. 직선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k래요.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 그래서 이 두 함수 중에서요. 랜덤으로 여러분들 점을 뽑아서요. 가장 가까운 점끼리 거리를 쟀더니 그게 루트 5래요. 뭐 이런 느낌이겠지. 아마 제일 가까운 건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수선 내려서 거리 잰 게 최소값일 것 같거든요. 아마 느낌상 저기가 루트 5야. 됐죠? 이제 뭐 구해? K만 구하면 돼? K를 구하세요. 얼핏 봤을 때 막막해 보여요. 그래, 저 노란색이 루트 5라고? 그래, 루트 5야. 근데 뭐 어쩌라고? 이걸 가지고 K를 뭐로 구하라고? 막막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풀이법이 굉장히 명쾌합니다. 여러분, 여기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까지의 거리를 제시오라고 할 때 그거 기억나요? 두 함수를 빼면 거리가 나옴. 이거 기억나? 저번에 한 번 하긴 했는데 혹시 얘로는 못 구하니? 얘를 못 구해. 이걸로 그러면 틀려? 왜? 이거는 이 친구 y좌표, 이 친구 y좌표를 뺀 거기 때문에 y좌표의 차를 구한 거기 때문에 높낮이의 차를 잰 거야. 마치 10에서 6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 y좌표끼리 빼는 것처럼 4요 이렇게 한 것처럼 두 함수를 그냥 빼버리는 건 뭘 찾은 거야? 두 함수의 높낮이의 차. 이런 식으로 잰 거야. 요 길이를 잰 거야, 요 길이. 이렇게 위아래로 선 그어서 수직으로 선 그어서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얘가 맞아. 근데 이건 어디 문제야? 이거는 2차 함수 문제야. 2차식의 최소값 꼭지점 구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요.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이 점을 찾거나 요 점을 찾거나 뭔가 이놈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루트 5를 써먹어야 돼.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라고 해도 풀 수도 있지만 지금은 가장 쉽고 간단한 건 뭐다? 얘랑 평행한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요. 2차 함수랑 접하게 그리고 요 점을 지나가게 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올 거예요. 노란색 선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 두 개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인 걸 찾으면 돼요. 얘는 풀이가 이렇게 명쾌해. 돌아가는 풀이 조심하세요. 노란색 선 찾는 게 맞다. 평행선 찾는 게. 이때 다시 한번 미분이 힘을 발휘한다. 이번엔 내가 빨리 쉽게 미분으로 푼다. 이 친구 도함수를 찾으면 2x가 되고 얘는 x항이 없어요. 사라집니다. 끝이에요. 미분하면 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직선 기울기 얼마죠? 이 친구랑 평행할 거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온대. 그럼 여기에 뭐 대입하면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죠. 요즘은 마이너스 1컴마가 돼요. 하고 이제 바로 찾을 수 있어. 얼마나 편하. 세상에 접선 문제는 얘가 왔다라니까. 미분을 내가 안 배워서 쓰기 좀 싫어요 하시는 분은 뭐 해야 돼? 아까처럼 얘랑 연립해서 교점 하나 판별식 써야 돼. 끔찍하다잉? 그러지 말고 얘로 가요 그냥. 평상시에는 이렇게 풀고 나중에 혹시 이제 시험 기간에는 이것저것 다 해봐. 아무튼 뭐 마이너스 1, 얼마야? 4네. 결론. 마이너스 1,4에서부터 마이너스 2x 플러스 k. y는 안 썼네. 다시. 마 1,4에서부터 요 하얀색 직선. 에이씨. 왜 이래? 2x 플러스 y 빼기 k는 0까지. 거리가 얼마다? 루트 5입니다. 하고 공식 쓰면 끝나요. 개수제곱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플러스 4 빼기 k. 이렇게 하면 k 나오고 끝. 평행선 긋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찾는다 하고 마무리. 자, 이렇게 실력원 문제를 날로 먹었다. 이제 힘들다. 이제 쉬어야겠다. 원해방 정책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시간에 할까? 그럼 숙제가 줄어드나 여러분? 그거는 왠지 아쉬운데. 숙제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너네 어차피 방학 직전이라 학교에서 지금 놀고 있잖아. 학교에서 뭐 하고 있어?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뭐 해? 이거 진도 나가? 영화 보잖아. 그거 봐. 놀고 있잖아. 나랑 똑같네. 봐야 된다고? 그러면 양심적으로 우리가 수목금 토니까 내가 이틀은 놀게. 이틀치 숙제만 주겠다. 하루에 30문제씩 원래 4일치면 120문제인데 60문제만 주겠다고. 안 돼?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거 숙제 밀린 사람만 책임지는 걸로 하죠. 오늘의 숙제는 직선의 방정식까지 개념 원리랑 분류랑 다 마무리 해오시는 것만 다시 한번 내겠다. 원래 이게 또 숙제였는데 한 번 더 내는 겁니다. 밀린 것만 해결하시란 뜻이에요. 근데도 못하면 진짜 레벨 포함해서. 그러면은 지금부터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한 30분 좀 풀고 이제 마무리하게. 잠깐 쉬고 있어.